네. 자,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잘 듣자.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네, 표정이 중요하다. 얼마만큼 중요하다? 93%가 중요하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가 지금 또 여러분 하신 것처럼 좀 관심을 기울이는 거.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간 중요한 얘기하면 몸도 좀 나오고. 네. 아, 네. 고개도 끄덕끄덕. 아, 이제 우리, 네. 마이크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요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표정도 어떻게 해요? 예, 좀 온화한 표정. 예, 뇌는요, 우리가 관대할 때, 예, 이게 뇌가 잘 작동된대요. 그러니까 좀 너그럽게. 되도록이면 말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부드럽게. 네, 네. 서로. 이거는 여성도 남성도 똑같이.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했는 거 추임새도 좀 넣고 이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되게 어려운 게 사실은 공감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왜냐하면 왜 어려운가? 그래서 상담자 훈련할 때도 많이 쓰는데 한국 사회는 이런 감정에 대한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지난번에 보고 오늘 봤을 때 우리가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미국 사람처럼 I'm glad to meet you. 내가 너를 만나서 기쁘다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 발발보도 뭐예요? 그 사람들은 I'm sorry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죄송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감정에 대한 거를 그렇게 좀 표현을 많이 안 하고 산 우리가 이제 세월이 있죠.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너무나 이게 이제 뭐 감성이 진짜 이렇게 그 21세기가 3F 필링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감성적이 되게 중요하고 근데 또 희한하게 인간은 내 마음을 알아줬을 때 뭔가 마음이 이제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제가 말은 하지만.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 공감을 하려면 아까도 했는데 자기 이해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상처를 받는 거야.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런 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들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이상하게요. 그 상처를 약간 던져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안에 수치감. 이게 이제 그 수치감이라는 게 한국 사회가 수치감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뭐를 강조했어요? 두 글자 이응.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이응. 이건 한국 오래 사신 분. 이응. 예의죠, 예의. 예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제가 아이들도 부모 만나서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면 예의 바른 아이. 이게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뭘 못하면 엄마가 이거 못해서 그냥 속상해 이렇게 하지 않고 남들이 알면 어떡하겠니? 이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가 이런 행동하는 거 너네 선생님이 알면 어떻게 하겠니? 야, 이거 너 여자친구가 네 방 이렇게 어지럽힌 거 네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 알면 어떡하냐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남들 의식을 하게 하는 거야. 남들 의식을 하게 할 때 느끼는 감정이 뭔가 하면 수치감이에요. 내가 뭔가 좀 부족한가?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치심, 쉐임이거든요. 수치심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화를 잘 내요. 왜냐하면 내가 남한테 뭔가 들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요. 근데 화를 내다가 안 되면 뭐예요? 되게 우울해집니다. 이제 우울해져 버려요.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수치심.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담하다가 또 보면 이제 우리 안에 뭔가 하면 분노가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억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까도 이게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거에서 남성 여성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언니가 말씀하셨지만 위아래도 있는데 어릴 때 우리가 뭔가 우리 얘기를 하고 싶거나 뭔가 표현하려고 하면 입 다물어. 어디서 지금 어른한테 이렇게 대바라지게 이거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억압된 감정들이 나중에 튀어나오면 뭐가 돼요? 이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말로 표현하는 걸 가르쳤으면 될 텐데 또 우리들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른들도 대부분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 녀석이! 막 이렇게 하고 어디다 대놓고 이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이 말 정말 많이 쓰잖아요.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삿대질이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내가 지금 몇 살인 줄 알아?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노나 이런 게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불안은 원래 이렇게 대물림이 된다고 해요.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데 완벽을 되게 많이 지향하다 보니까 불안 같은 것도 우리 안에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뭘 하는가 하면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통제합니다. 네. 남편이 어디 가서 안 돌아와도 어디야? 몇 시 올 거야? 왜 안 와? 그러니까 남편이 전화 안 받으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직장 동료한테도 막 전화해요. 그래서 남편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쪽팔려 뭐 이렇게 한다고. 예. 왜냐하면 아무리 좀 내가 마음이 불안해도 될 때 되면 들어오겠지. 올 때 되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막 직장 동료들한테 다 전화하고 이러면 사실은 그 입장이 뭐가 돼 있어요? 배려를 안 한다니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존중에서는 우리가 평등에서 중요한 게 사실 배려거든요. 예.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건데 나만 불안하니까 그리고 애들도 뭐 계속 언제 올 거야? 언제 올 거야?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핸드폰 꺼버려요. 예. 안 받아요. 엄마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데 잔소리를 많이 하면 큰 소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역시 엄마 하는 얘기는 다 잔소리야. 그래서 어떤 아이도요. 엄마가 말하기 시작하면 귀가 저절로 닫힌대요. 네. 이건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서로 막 잔소리를 많이 하면 시작이구나. 그래서 언제 끝나지? 이러고 있고요. 제가 어떤 애 상담을 한 7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최근에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한번 말하면 네가 얼마나 쓸모없는 아이인가를 엄마가 조목조목 얘기한대.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대. 그래갖고 얘가 굉장히 착한 아이로 산 거예요. 착한 아이로 사니까 뭐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계속 취업 준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담이 왔어. 그래가지고 최근에 엄마한테 그래도 했는 말이 막 엄마가 또 막 이런 거 너 왜 이렇게 뚱뚱하니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인권에 되게 위배되는 말이잖아요. 뭐 걔가 뚱뚱하든 걔가 날씬하든 걔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평소 같으면 꾹 참았을 건데 얘가 이번에 이렇게 말했대. 어머니는 제가 뚱뚱한데 어머니가 화가 나시네요. 이렇게 했대요. 내가 뚱뚱한데 왜 엄마가 화가 나냐. 이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무섭게해서 넌 내 아들이니까 뭐 이렇게 했대요. 엄마가. 그래서 얘가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 저한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예전 같으면 얘가 꾹 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어른이라고 누르고 그다음에 또 뭐 여자라고 누르고 또 남자를 거꾸로 또 여성이 또 남자를 굉장히 누르는 집도 있죠. 이게 뭔가 하면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통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눈앞에 보여야 돼.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오면 별 것 없어. 근데 왜 일찍 들어오라고 해? 안 보이면 불안하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통제하고 아유 뭐 떨어뜨리려 뭐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문제도 크기 때문에 공감은 뭐예요? 역지사지거든요. 이렇게 남의 편에 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잡한데 이게 잘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사실 어렵다. 그래서 공감하기라는 것은 정말 나를 완전히 비우고 그 사람 입장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서로 노력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언니 읽어보세요. 누구보다 중요한 공감에 대해서 나 자신이다. 자기 공감하라는 거예요. 너 괜찮다. 너 여기 빨간 줄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자신을 사랑한다. 괜찮다. 네, 그렇죠.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신을 사랑해도 괜찮다. 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심리적 웰빙의 초석이에요. 자기를 가치롭게 여기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를 가치롭게 여기면 타인도 당연히 가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지 않죠. 네. 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통에서 의사 확인인데 이게 앵무새 말하기예요. 다 같이 또 해보실까요? 뭐라고요? 앵무새 말하기. 예. 그러니까 뭔가 하면 소통할 때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잘 안 들었는데 나는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뭘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보, 제가 당신이 말하는 거 잘 들었는지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이번 추석 때 제사 음식으로 이런 걸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물론 그러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남편은 기어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못 알아듣남? 막 이렇게 할 사람도 있긴 해. 그러면 어떡하지? 당신이 선택한 내가 참 잘 못 알아들어서 미안해요. 하면서 이렇게 뻗어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의사 확인만 해도요 덜 싸워요. 예. 오해가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뭐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댕이라는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이 있어요. 근데 누가 로댕 하니까 뭐 오뎅? 그러니까 누가 그럼 덴뿌라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로댕이 덴뿌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확인. 그러니까 바꾸어 말해보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건 이거냐. 이것만 하죠. 이게 재준수료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한 거를 형님 이번에 뭐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런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뭐 얘기하면 아이가 뭐 하면 학교 준비물이 이러이러하다는 거니? 내가 잘 들었니? 예, 이렇게 확인만 하셔도 예, 우리가 덜 소통에서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소통에서 마지막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필요한 말을 잘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제 부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해 보라 하면은 이 아내분은 예를 들어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네, 저도 안 먹었어요. 그럼 점심 드신 분? 점심에요? 전골 먹었어요. 네, 전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보 내가 있잖아 전골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왔거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있잖아 아시는 경찰분을 만난. 그래서 그래서 뭐 먹었냐고 잠깐 기다려보라니까. 그 경찰이 뭔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을 끊고 난리야? 이러면서 이제 막 뱅뱅뱅뱅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분은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딱 핵심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희도 부부 상담 오면 진짜 있잖아요. 서로 안 맞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러면 잠깐 기다려 보라니까. 그래서 또 막 돌려. 계속. 그래서 한 40분 동안 있잖아요. 결혼 초부터 얘기를 다 해. 그리고 끝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너무 길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써놨어요. 우리가 몸만 다이어트가 아니라 언어도 좀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말만 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할 말이 많아요. 맞죠? 네. 할 말이 많아도요. 그 말을 다 쏟아내시면 관계가 깨어져요. 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많더라도 그걸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비난하면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안 들어요. 보세요. 골백 번 해봐야 소용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진짜 중요한 말은요. 좀 써셔야 돼요. 써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혼 상담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이혼할 때 그냥 카톡이나 이런 걸 가지고요. 서로 다 증거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절대로 욕하고 이러지 말라고 제가 부탁하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카톡은 또 막 왜 빨리빨리 막 오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네가 뭐 그런 말 했으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문자를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화날 때 표현해야 돼. 문자의 좋은 점은 뭔가 하면 화날 때 써. 막 네가 내한테 이제까지 23년 동안 잘한 게 뭐 있냐 막 이렇게 다 써. 근데 얘는 문자는 임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눌러 저장. 그리고 한 15분 지나고 나서 다시 읽어봐. 내가 이분과 살 건가 말 건가. 살 거면 뭐요? 문장을 고쳐야 돼. 욕은 다 지우고 당신 나한테 좀 친절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밥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우리 가족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뭘 해요? 비난을 합니다. 당신 언제 나한테 제대로 따뜻한 말 한 번 해준 적 있어? 그러면 한 번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그다음에 당신은 밖에 나가서 하는 거 진짜 나한테 3분의 1만 해봐라. 내가 지금 당신한테 절한다 절해. 제가 안 그래도 아침에 차 기름이 떨어져서요. 급하게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셀프 주유인 거예요. 근데 제가 셀프 주유를 한번 딱 해보고 못해갖고 막 되게 난처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 이런데 마침 이게 또 계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옆에 웬 아저씨가 있어. 그래서 내가 저 아저씨 제가 셀프 주유인데 뭐 제가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오더니만은 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러는데 근데 제가 이게 주유구부터 못 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주유구부터 못 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주유기를 촥촥 늘리면 카드 줘보세요. 이렇게 하고 촥촥 해갖고 결국은 제가 다 끝날 때까지 친절하게 다 해주면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는데 제가 순간 오늘 이 강의도 있으니까요. 저분이 아내에게도 저렇게 할까? 그 생각을 했어. 그냥 남의 여인과 남의 남자한테는 친절한데 우리가 자기 집 식구들한테는 좀 덜 친절한데 제가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할 때 약간 우리가 꼭 이렇게 막 너한테 너 언제 뭐 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요. 그리고 제가 부부 상담도 해보면 그래서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면요.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별로 없어. 그냥 네가 잘 못하고 있어. 이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잘하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야. 너 일로 와봐. 엄마랑 대화하자. 이러면서 너 숙제 똑바로 했어? 너 학교 가서 뭐 이렇게 했어? 뭐는 했어? 이렇게 하면요. 저 학교 선생도 해봤잖아요. 애들 공부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내가 얘한테 뭘 말하고 싶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되죠. 엄마는 공부 잘 안 해도 된다. 건강만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서 제가 꼴찌해도 돼요? 그럼 또 그건 아니야. 인문계는 가야 된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대화의 대본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해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는 평소에 얘기를 해. 그런데 내가 남편한테도 무조건 대화하자 그러고 앉혀놓고요. 하다 보면 주로 욕하게 돼요. 아내한테 마치 욕하게 되죠. 그런 일 없으셨어요? 네. 여러분한테 전달되지 않는 건 말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된 게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잘 전달될 것인가. 그러면 자,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어떤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밥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전복을 있는 채로 그냥 주지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복을 잘게 다져서 애들이 먹기 좋게 줄 거잖아요. 말도 똑같은 거죠.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말로 좀 만들어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다 주면요. 소화가 안 돼서 토하면 그 토가 어디로 와요? 나한테로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 언제 한번 잘해준 적 있어? 하면 바로 화살이에요. 니는? 네. 뭐 이러면서 야 물어볼까?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말을 좀 만들어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 예. 그리고 하나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 위에 거 시작. 머리보다 먼저 말하지 마라.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흥분할 때. 막 하다 보면요.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데요. 사실은 뇌와 입은 내리막길을 가는 자동차와 똑같이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뭐가 일어나겠어요? 충돌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해가지고요. 예, 후회가 됩니다. 그럼 자동차는 사고 나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말로 상처 준 거는요. 정말 고치기 어려워요. 예. 아까도 그랬잖아요. 30년을 가지고 있다고. 입술에서 나가는 데는 30초야. 그런데 그 말이 몸에 박혀 있는 거는 3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추돌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 사고는 정비소가 있는데요. 예, 인간의 말로 나온 거는 정비소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빨라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좀 숨고르기를 하시고 좀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 덜 후회가 돼요. 예. 그리고 아까 말했죠. 뭘 해라? 예, 언어 다이어트를 해라. 예, 말을 좀 길게 내가 한다 생각되시는 분은 좀 짧게 필요한 말만 좀 핵심적인 말만 딱 하는 훈련을 하고 근데 이 모든 게 그러나 쉽지 않다. 뭘 하셔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연습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100일이 걸린다. 100일. 예. 100일 정성, 100일 기도, 비타민 100알. 예.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네. 그래서 100일 정도면 한 석 달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아이들한테 약속을 하든 부부끼리 약속을 하든 당신은 왜 그렇게 한다고 왜 안 지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떻게 100일을 기다리자. 예.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대화하는 걸 좀 정리하면 가위바위보로 제가 좀 심플하게 준비했는데 가위는 뭐예요?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를 자르자? 고정관념을 자르자. 저 인간은 늘 저래. 이런 생각을 좀 자르자.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은. 네. 누구나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쉽죠? 근데 바위는 뭐겠어요? 주먹이잖아요? 주먹은 뭔가 하면 좀 무식해져도 돼. 너무 있잖아. 똑똑한 척 따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제 그냥 좀 약간 좀 속이는 것 같아도 약간 속아주는 거죠. 네. 너무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따져볼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무식해지고 보는 뭐예요? 덮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다 이렇게 좀 덮어주는 그런 좀 대화를 하시면 이제 우리가 훨씬 더 갈등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숫자로 제가 수학과 원래 출신이어서 숫자로 하면 532 전략입니다. 뭔가 하면 한 5 정도는 듣는 데 써. 듣는 데 쓰고 3 정도는 마음을 좀 알아줘. 그리고 2는 뭐예요? 내 마음도 좀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32 전략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배려와 존중에서 배려에서 C만 했어요. C. C 했는데 부부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거는 세계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행복한 부부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7대 3. 몇 대 몇? 7대 3. 7대 3. 오, 거의 비슷해요. 연구에 의하면 5대 1이래요. 5대 1. 그럼 평범한 부부는 몇 대 몇일까요? 이런 사람은 거의 드물고요. 평범한 부부. 긍정 대 부정.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네? 5대 3. 5대 3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실 평균은 3대 1이에요. 3대 1. 좋은 게 한 셋. 그 다음에 안 좋은 거 하나 정도면 우리 평균은 돼요. 그러면 몇 대면 헤어지고 싶을까요? 1대1? 5대 1? 네, 5대 1이라고 생각하잖아요. 1대 1. 네, 1대 1도 비슷한데요. 사실은 여기서 여기 포인트예요. 1대 1.25예요. 즉 다시 말하면 0.25만 부정적인 게 있어도 사람은 이 인간하고 그만 살까?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만큼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긍정적인 거는 5대 1 되면 나 너무 행복해. 나 진짜 결혼 잘해. 진짜 잘해. 제가 사실은 이제 손톱을 했잖아요. 이분이 뭐죠? 원장님. 키르기스탄. 고마워요. 그분이신데 이분은 한국인 남편하고 결혼하셨는데 자기는 정말 키르기스탄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래요. 왜냐하면 가장 괜찮은 남자를 얻었대. 한국에서 제일 괜찮은 남자인 것 같대요. 자기 남편을 자기는 존경한대. 그리고 그 남자도 당신을 진짜 잘 얻었다고 한대. 당신은 그 나라에서 최고 예쁜 여자인 것 같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드물어요. 네, 드물어요. 그리고 돈도 잘 벌어요. 이분이 왜냐하면 공무원 하다가 와서 이걸 배웠는데 이제 저도 소문 듣고 갔거든요. 굉장히 이제 빠르게 잘하고 이래갖고 지금 소득이 되게 높아서 어쨌든 바우처를 활용할 수 없다네요. 근데 이거 행복한 부부예요. 아주 매우 행복한. 전 너무 만족해요. 잘 없어요. 사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중요한 포인트를 밑에 해줘. 밑에 불행한 부부는 조금만 안 좋아도 나 결혼 잘못했다. 나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이제 부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좋은 소통 우리가 했어요. 좋은 소통은 잘 듣고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의사 확인하고 그다음에 비언어적 메시지 중요하고 공감하고 잘 말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비효과적인 거는 이 4가지로 부부 싸움을 하면 한 95%는 다 헤어진대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아니고 이 싸움의 기술이 독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잘하는 거예요. 비난. 너 언제 한번 내한테 잘해준 적 있어?
경멸. 야, 나나 되니까 너랑 살아. 너 있잖아. 다른 인간에게 벌써 가서 너 벌써 이혼당해. 예. 이런 거하고 이제 방언은 허이고 참 남말하고 앉았네. 예. 누구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담쌓게. 그래. 자식 때문에 난 나. 예. 그 정서적 단절이 되죠. 예. 그러니까 살기는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아. 예, 이렇게 싸우면 누구나 다 비난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문제가 많아. 너 있잖아. 도대체 뭘 하고 쳐다니기를 또 그냥 다닌다고도 말 안 한다. 꼭 첫자를 붙여요. 쳐다니느라고 너가 그걸 집안일을 이추록 이렇게 하냐 뭐 이러면서 도대체 너는 있잖아 뭐 또 남자한테는 너는 있잖아 술 처먹고 막 다니면서 애 새끼들은 또 안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비난입니다. 예. 약속 시간 한 번도 제대로 지키는 적 없어. 그럼 또 말해. 한 번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난이고요. 경멸은 아까 말했죠. 무례하게 굴고 막 표정도요. 이렇게 아이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위아래로 깔면서 아유 막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나나 되니까 꼴에 아이고 주제 파악 좀 하시지. 아이고 뭐 이 똥멍청이 똥하나리야 뭐 이러면서 고양이 지 생각하는 건 뭐 이렇게 해요. 그럼 건강한 사람은 다 방어해요. 누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는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 바빠서 그런 줄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요. 서로 이제 막 비난을 하게 되죠. 이러면 이제 다 뭐예요? 넌 뭘 잘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는데? 너는 그러면 우리 처가에는 어떻게 했는데? 하면 야, 너 그때 제사 때 너 뭐랑 했니? 하면서 막 이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담을 쌓으면 이제 서로 뭐예요? 완전히 남처럼 느껴지고 정말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해독을 해야죠. 그죠? 해독이 뭔가 하면 부드럽게 하는 거.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 뇌는 어떨 때 부드럽게 말할 때 이게 잘 작동돼요. 예. 그리고 치매도 안 걸려요. 여러분. 부드럽게, 관대하게, 너그럽게. 그래서 부드럽게 시작해요. 그냥 늦었으면 도대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이렇게 해가 아니라 20분 지났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또 당신이 지금 컴퓨터 게임 한 지 1시간 지났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도대체 몇 시간째 지금 이걸 하고 앉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청소가 안 되어 있네.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말하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시죠.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 예, 그러니까 제가 시범을 여러분들이 강의에 매우 집중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뿌듯합니다. 왠지 모르게 힘이 납니다. 이게 이제 나전달법이죠. 그래서 나는 20분 동안 연락 없이 안 오니까 걱정됐어요. 예. 무사히 20분 동안 어디 쳐다니라고 말았어. 이게 아니라 걱정됐다. 그 다음에 게임 안 끝내니까 되게 초조했다. 약속 시간에 가야 되는데 강의가 오늘 2시까지인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청소 안 된 집 보니까 어떻다? 답답하다. 이게 나졌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잖아요. 원하는 걸 말하고 여보 부엌 일 좀 도와주실래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거지만. 빨래 개는 거 도와주실래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이제 제주도 토백이셔서 저희 신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설거지를 하면은 이 말 아실는지 모르는데 손가락에다가 장을 지지겠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잘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 미국 사람이거든요. 아버지가 밥도 하고 이북에서 왔어요. 평양. 그래서 이제 밥도 잘하고 이러니까 저도 가만히 있으면 해줄 줄 아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로 해야 되나 했는데 말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설거지 좀 도와주실래요? 아니면 말고 이랬어요. 선택권을 거기다 준 거지.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래요. 알았어 여보 내가 도와줄게. 이런 남자 있게 없게? 없어요. 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나마 좀 나은 게 막 이런 거죠. 내가 속으로는 내가 이거 꼭 설거지를 해야 되나, 지가 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막 마지못해가 이러면 막 표정이 이렇게 막 찌그리고 이럴 때 성질 급한 사람은 대수다. 나가고 말주. 그거 아이고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이러면 절대로 팔자를 못 고쳐요. 예. 그러니까 표정은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야. 그러니까 내가 표정까지 좋게 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못 바꿔요. 표정은 저 사람이 싫구나. 그래, 그래도 나의 목표는 뭐야? 설거지를 시키는 일이야.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났다? 여기 중요해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당연히 이게 남자, 여자
또는 근데 사실 남자 여자의 차이가 아니고요. 설거지는 보니까 관점의 차이더라고. 어떤 사람은 수세미 이런 걸 굉장히 깨끗하게 빨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기를 다 닦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래.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좀 참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켰어. 했잖아. 그런데 꼭 아유 진짜 하려면 똑바로 하지. 이걸 그래 설거지라고 했어. 그러면서 다시 확 엎어가 하잖아요. 그럼 절대 설거지 안 합니다. 네. 많이 경험해 보셨죠? 네. 이거 봐. 이게 지금 밥그릇이 막 붙어 있잖아, 이거. 이걸 도대체, 그래,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지. 해가지고, 이 그릇을 이따위로, 이걸 아이들 뭐, 그럼 여기다가 주란 말이야, 이거 더러운 거. 이러면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조금 깨끗이 잘해주세요. 오, 네네네. 저 다시 한 번. 언니 다시 한 번. 네, 어떻게 해요? 설거지에 있어서 고맙지만 다음에는 조금 깨끗이 잘해주세요. 오, 박수! 네. 정말 훌륭해요. 네네. 그러니까요. 정말 칭찬을 해줘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도와주니까 한결 수월하다. 그리고 저렇게 말씀하시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점점 좋아지면서 어느 날 자기 친구들한테 말하더라고요. 우리 또래 제주도 남자 중에서 부엌에 가 일하는 인간 드물지 않냐. 나도 사실은 그러신디 내가 어느 날 설거지를 하면서 아내가 기뻐하는 얼굴을 떠올리니까 막 설거지에 피를 받더래. 막 설거지가 하고 싶어지더래요.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막 제보고 하지 말래. 나 어떨 때는 하고 싶은데도 막 됐어. 당신 여기 들어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반드시 뭐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까 언니처럼 당신 애썼다. 그래서 저는 물 한 잔 갖다 줘도 어떻게 해요? 고마워 여보. 이건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요청을 해야지만 독을 뺄 수 있어. 독을. 시간도 잘 지켜줬고 나와 얘기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노란 거 읽어보실까요? 작은 것을 자주. 조그마한 거라도 많이 쌓이면 뭐예요? 이게 굉장히 행복감을 줘요. 그래서 좀 아주 작은 거지만 가족들이 서로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친절, 그 다음에 뭐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톡, 그런 거 가지고 저는 이제 카톡에는 아까도 했지만 막 서로 비난하고 이런 거 쓰지 말고 거기는 뭐예요? 이모티콘 좋잖아요? 그런 거 오늘 힘내요 이런 거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끔 선물. 커피 쿠폰 이런 것도 쏴주고, 그 다음에 돈도 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점심값 10,000원은 보통 일상적인데 어느 날은 30,000원을 쏘아주는 거지. 이거 웬거? 하면은 오늘은 맛있는 점심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약간의 돈을 그렇게 쓰거나 서로 친절하게 그런 것들을 좀 더 하시면 독이 빠진다. 독이 빠져. 그리고 하나는 좀 이렇게 내 책임도 크다. 자기의 책임을 좀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9%는 뭔가 하면요. 어떤 인간하고 살더라도요. 69%는 안 맞는다는 결론이 생겼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 또 다른 인간 만나도 또 뭐예요? 또 다른 69%의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예요? 그냥 보면서 살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요. 결혼 문제가 있을 때는 건강한 뇌는 이렇게 예뻐요. 그런데 사실은 결혼 생활을 실패하면 치매 노인의 뇌와 같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은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거죠. 연봉으로는 1억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결혼하시면 나는 1억을 벌고 있는 겁니다. 뇌도 이렇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좀 더 이제 저축을 많이 해두는 거예요. 좀 관심도 가져주고, 그 다음에 좀 힘든 거에 서로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짜증낼 때 특히 좀 받아주고, 그 다음에 좀 두둔해주는 것. 아유, 애썼어.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면서 아까 4가지 비난, 경멸, 그 다음에 담쌓기, 이런 것들 안 하시면 이제 통장에 돈이 있으면요. 좀 서로 안 좋을 때도 뭐예요? 그 통장에 돈이 생각나. 아유, 그래. 저 사람 나 아기 낳았을 때 좀 잘해줬지. 또 우리 친정에 갈 때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줘. 이런 걸로 뭐예요? 좀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만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돌릴 수 없으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 과거 다시 갈 수도 없고, 현재는 뭐 하면 돼요?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예, 미래는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질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예, 이제 하면 되고요. 그다음 화난 상대 잠깐 얘기 드리면 화났을 때는요 잘 들어줘야 돼요. 계속 말하게 해야 됩니다. 더 고를 꺼서 더 말해봐, 더 말해봐. 내가 뭐도 잘못해서 막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 화날 때 아이고 그만한 일로 무사하네맨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화가 더 나요. 예. 그래서 이 말을 화가 났을 때는요 자꾸 좋은 말 하면 불난집에 부채질이 됩니다. 그래서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 관리는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화 나는 것과 화 내는 거는 달라요. 이거 되세요? 이해되세요? understand? 화가 나는 건 뭐예요? 누구나 화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은요 모두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가요 뭔가 우리 몸에 위협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감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화를 어떻게 내는가는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서 화를 표현할 수도 있고 때려서 화를 표현할 수도 있고 소리를 질러서 할 수도 있는데 엄마가 이래서 이래서 화가 났어 말로 할 수 있거든요. 꼭 지금 하지 않더라도 조금 있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거는 누구나 낼 수 있다 쉽다 그렇지만 좀 적절하게 이렇게 내는 거는 역시 뭐가 필요하다. 연습 필요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감정 호수에 잘 빠지는가 하면요. 이거는 다 뇌가 하는 게 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누군가 나를 위협하려고 해요. 막 소리를 질러. 그럼 뭐예요? 위기가 생기죠. 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보호하려고요. 신경 호르몬이 막 생겨요. 아드레날린이 방출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게 뚜껑이에요. 우리 전두엽. 요게 뭔가 하면 생각하는 뇌거든요. 요게. 그런데 화가 날 때는 여기 스위치가 내려져 버려요. 네. 그리고 뭐만 있는가 하면 생존 기제만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성의 뇌인 전두엽 이 뚜껑은 스위치가 내려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가 돼요? 예, 생존밖에 없네.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 큰일 났다 하면서 변형견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TV에 보면 왜 회장님들 화날 때 여기 자꾸 쓰러지잖아요. 여기가 감정을 관할하는 곳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변형계가 깨어납니다. 뭔가 하면 이야 주인님 열받았다 큰일 났다 전투 준비. 그래서 막 호흡이 막 가빠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빠지면서 이제 막 신체에다가 막 변화를 보내요. 예, 그러면 이제 몸도 큰일 났다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펑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펑 터트려서 이때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당연히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도 과속하면 뭐예요? 예, 브레이크 안 밟으면 바로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화가 나기 시작할 때 알아차리고 멈추는 예,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던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던지는 것도 폭력이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된다. 예, 연습을 해야 된다 계속. 예, 그래 아까 말했죠 연습하는데 며칠 걸린다? 100일. 예, 그렇죠. 그래서 100일 예, 걸린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너무 네, 자기를 탓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 소통은 적극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관심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앵무새 기법하고 그 다음에 질문 말 우리가 좀 다이어트를 해서 잘 하자. 예,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예요. 얼라이먼트는 뭔가 하면 결혼 생활에서 좀 내가 좀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그걸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하고요. 또 위기는 살다 보면 결혼 생활에서도 위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사건이 생겼다고 위기가 아닙니다.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기가 오면 부부가 뭐예요? 팀이 돼야 되죠. 아이가 혹시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팀워크를 이루셔야 돼요. 예, 협력해서 서로 예,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량 강화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되게 소중한 사람이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해도 괜찮다. 그래서 서로 좀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 빼기 3은 얼마죠? 5 빼기 3. 2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 예, 이해를 해요. 그래서 2 더하기는 뭐죠? 4잖아.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예, 사랑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계속 좀 서로 이해하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왜 못하는가 하면요, 어릴 때 너무 애를 많이 혼내거나 아까도 했지만 오줌 싸면 옛날에 키스고 막 밖에 가서 막 소금 받아오라 했잖아요. 이런 걸 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사과하는 게 되게 어렵대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또 어른이 잘못했는데 사과를 받은 적이 없어. 그럼 사과를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왜 I'm sorry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가 하면요, 알아도요 너무 심하게 혼나면 또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심이 클수록 아우 자기는 잘못 안 했다 그래요. 네가 잘못했다고 해요.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미안하다는 말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존감을 올려주셔야 돼요. 자존감. 네, 그래서 이런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하다 이런 말을 하게 하려면요, 아까도 했지만 심리적 자원을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돼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듣고 싶은 말이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안정화 기법만 예, 설명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 그런데도 화가 나. 그리고 막 도저히 막 불안해서 잠나. 이럴 때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쓰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마음이 초조하잖아요. 그러면 심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쉬워요. 예. 심호흡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예. 이거는 자, 발을 땅에다 디디세요. 발을 땅에.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발이 땅에 닿아 있나요? 예. 엉덩이가 의자에 잘 붙어 있으신가요? 네. 예. 그리고 편안하게 하시고 코로 3번 들이쉬고 코로 5번 내쉴 거예요. 자, 연습하겠습니다. 자, 시작. 코로 3번 들이쉬고 그 다음에 5번 내쉬고. 어이, 잘하셨어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코로 3번 들이쉬고 그 다음에 5번 내쉬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코로 3번 들이쉬고 내쉬고. 어떠세요? 네, 좀 편안해집니다. 네, 집에서 천천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약간 우울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요, 내가 좀 우울하다, 예, 디프레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집에서 하시면 돼요. 혼자. 코로 3번 들이쉬고, 내쉴 때, 아까 5번 내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부 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부, 예, 부. 자, 다시 3번 들이쉽니다. 부. 오, 잘하셨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번 들이셔요. 부. 예. 인간은요, 자기 목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편안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뭐, 흐밍. 노래 부르기. 아까 노래도 하셨는데. 예. 이렇게 해서 자기 그리고 힘들 때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혼자말 하는 거. 그다음에 상담에 와서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담자가 훌륭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할 때요, 뇌에서 안정화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호흡하기도 힘들면요, 애가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남편이 힘들게 하면요, 천천히 주위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천천히 돌아보세요. 뭐가 있는지. 예, 평소에 못 보던 게 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쭉 이렇게 돌아보시고, 예, 쭉 다 돌아보시고, 좀 제일 마음에 와닿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그런 물건? 예. 그게 있으시면 거기를 바라보시고 15를 헤아리세요. 자, 하나 찾으세요. 이 방에서 제일 편안한 어떤 뭐 물건, 아니면 천정에 있는 뭐 에어컨 좋습니다. 자, 15를 속으로 헤아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되게 편안해지실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 사진, 결혼 때 사진, 좋아하는 물건, 이런 거.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15초 있어야 되는 거, 우리 뇌는요, 부정적인 것은 찍찍이처럼 달라붙고요, 이게 좋은 건 흘러내린대요. 왜냐하면 좋은 거는 언제든지 들어와도 되는데, 부정적인 걸 왜 들러붙게 했는가 하면요,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려고요. 예. 그래서
좋은 거 할 때는 15초 정도 이렇게 15번 정도 헤아리시면서 있으시면 좋아요. 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셀프 터치는요, 힘드실 때 얼굴을 감싸는 거예요. 네, 제가 마이크에서 하나만 했는데 얼굴 감싸 보세요. 내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두 손 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시는 거예요. 네. 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나비 의자 기법 아시죠? 나비처럼 만들어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이요. 하나씩.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한테 말하면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되게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손을 드시고요. 네, 왼손 드시고 이 한쪽 손을 여기 겨드랑이에 받쳐주세요. 그리고 나를 안아줘요.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는 소중해. 넌 괜찮아. 사랑해.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뇌에 치료를 돕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혹시 트라우마가 있고 이러면 이게 다 지금 세계적으로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선물하기, 그 다음에 또 뭐 자기를 위해서 뭐 맛있는 거 먹기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성평등이라는 건 저는 사실은 남성, 여성, 왜냐면 저희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도 여성 차별이 없었어요. 여자도 공부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것들 되게 이제 좀 아버지는 예전부터 그렇게 하셔서 우리는 여자, 남자 이전에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하는 인간이에요. 우리 행동은 좀 아직도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지 않더라도 조금 자존감을 조금 더 올려야 될지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매우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마련해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양성평등에 대한 걸 우리가 이런 교육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먼저 선구자인 것 같아요. 받고 배우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열정보다 더 좋은 서성은 없는데 이런 일에 같이 동참하시고 우리가 먼저 생활에 이렇게 모범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때 질문을 하면 이제 약간 미움을 받겠죠. 네. 그러면 뭐 오늘 내용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연습하셔서 100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